6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24분 코스피 박자 비탈입니다. 꾸역꾸역 계속 올려서 438.5를 찍고 하락. 그 다음에 살짝 올리면서 선물지수 437.45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스피가 또 이제 최고점, 코스피가 역사적 최고점을 또 찍었습니다. 3292.27. 장중에는 3292.27을 찍고 지금 3283.66. 3300에서 약간 모자르네. 그러니까 3300이 아마 한 440 정도 뭐 되지 않는 선물 지수로 이렇게 지금 보이긴 합니다. 선물로는 여기서 딱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지수로는 깼죠. 여기를 깼습니다. 1월달 초에 장중 고점조차도 깨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린 거는 보통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이 힘을 써주는데,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힘 써주고 자동차 좀 힘 써줘서 올렸는데, 오늘 이제 카카오에서 패대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한 20만원 주위까지도 한번 올리지 않을까, 올려서 패대기가 나올지 않을까 했는데 좀 빨리 나왔네요. 오늘 패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 집계는 뭐 좀 더 나와봐지만 한 1000억 이상 외국인 패대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 카카오를 하고 싶다. 이제 보시면 여기 이게 봐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일부터 개인들이 엄청 붙었어요. 보시면 여기는 그냥 와리가리 하죠. 와리가리 하는데 올려주니까 쭉 팔아먹다가 아닌갑다 싶어서 6월 14일부터 달라붙었는데, 그래서 차트를 펼쳐놓고 카카오를 같이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끌어올리는 주식은 절대로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눈에 딱 보여서 그렇지, 뭐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어떤 사업은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근데 그런 돈을 버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다시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운명이 만나서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그냥 쭉 인조이하는 주식이 있고, 못 잡아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거 구경하는 주식도 있는데, 이런 주식이 막 날아가니까 막 여기서 막 따라다 붙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잘못된 매매법이다. 특히 개인들이 따라서 올리는 거, 6월 14일이 여기입니다. 요 자리 보이시죠? 13만 6천원이 시가였어요.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따라 붙었어요. 여기서 올렸다가 조정 주고 살짝 올리면서 또 조정 주니까 여기서 팔아먹었다가, 여기서부터 슬슬 땡기 시작하니까 아닌갑다 그러면서 여기 장대를 뽑으면서 쭉 끌어올리고, 오늘 장대 패대기가 났는데 거래량도 완전 터졌죠.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는 못 가고 헤매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15만원 내외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 15만 5천원, 뭐 15만원에서 조정하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따라붙은 자리, 6월 14일 자리까지, 그러니까 13만 5천원이에요. 이 자리까지 빼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내가 카카오를 하고 싶다 그러면 13만 5천원 자리를 기다리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이 변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따라붙어야 돼요. 만약 여기서 하루 오늘 장대 연봉 주고 다시 간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물량이 튀어나오면 바로 가긴 힘들다고 보지만, 만약 간다 그러면 그냥 내게 아닌 거죠. 그거로 개인들이 막 집어 올린 주식은 따라붙지 말래매.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카카오를 사고 싶었는데 안 사가지고 놓쳤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면 제가 뭐 한숨 외에는 무슨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카카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끝난 주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8만원, 뭐 8만 6천원에 갇혀가지고 이게 뭐 1년, 2년 동안 계속 비비적 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는 만약에 13만 5천원에서 지지를 주고 다시 땡기면 이거 20만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원에 들어간다. 만약 지지받고 올리는 모습을 붙고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 한 번 더 밀릴 걸 각오해야 돼요. 10만원 내외에서 한 번 더 추매할 각오를 하고 잡으면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근데 여기는 이 가격은 아니죠. 이건 절단입니다. 그리고 파생이 제가 이제 440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400 지금 뭐 살짝 오늘 438.55까지 찍고 했는데 내일부터 하락 사이클로 들어갈지 아니면 내일까지 한 번 더 올려서 440 터치 한번 해주고 내려갈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지금 21선 노란색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거잖아요. 그 쌍바닥. 예, 요게 만들면서 올린다. 예, 여기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까지 제가 정확히 맞힌 것 같아요. 6월 말 아니면 7월 초 예상한다. 그런데 지금 6월 말이 가까우면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는데 이거 못 올려요. 그래갖고 올리면서 이 노란색이 버벅대면서 힘을 모으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버벅대면서 떨어지느냐. 떨어질 때는 이런 식이면 노란색 21선이 한 방에 안 떨어집니다. 쌍봉으로 떨어질 거야. 예, 떨어진다면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모릅니다. 지금 뭐로 갈지 이게 그냥 여기서 약간 버벅대다가 쭉 올라갈지 아니면 쌍봉으로 이렇게 떨어질지는 저도 모른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예상한 대로 시간까지 거의 적중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또 주식이 이제 LG전자가 요즘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모멘텀이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4만 뭐 5천 원까지 찍고 다시 16만 4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7월 1일 날 합작 하잖아요. 마그마랑. 그래서 전장사업 진출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상한가도 가고 난리법석하면서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한 10만 원, 8만 원 가던 게 9만 원, 8만 원 가던 게 지금 뭐 60% 거의 이제 2배까지 올랐다가 조정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구조적 변화를 하는데 그 구조적 변화가 회사의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주가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라는 건 무엇이냐? 회사는 결국에 성장주죠. 왜냐면 성장을 하지 않는 주식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성장주인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성장주인데 성장주는 두 가지가 있죠. 꿈. 그 다음에 실적이 동시에 붙는 게 있고 꿈만 있는 놈이 있는 거죠. 꿈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이오들이죠. 뭐 무슨 신약 만든다 그러는데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 한다 그러고 그게 이제 실제로 실적에 대해서 계속 자회사들이 상장이라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대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은 대박이 터지려면 꿈이 있는 주식을 해야 된다. 하지만 꿈만 있는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 가령 제가 뭐 바이오의 엄청난 전문가여서 대한민국의 신약을 만드는 모든 회사의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성공 여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 회사 회장님도 몰라요. 바이오 신약을 자기들은 성공시키겠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모르는데 제가 뭐 바이오에 완전 빠삭해가지고 모든 회사의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분석해도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꿈만 있는 회사는 그냥 가끔 차트 매매만 하는 거지 절대 이거는 많은 물량을 실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박을 터뜨린다는 건 그냥 운입니다. 예, 그냥 운으로 그냥 믿고 있다가 뭐 시작 성공하면 터지든지 아니면 뭐 세력 잘 만나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진짜 터지는 거는 꿈이 있는 회사가 그것을 실적으로 실현시켜냈을 때 그런 게 터지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장중에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구나. 엔비디아가 지금 뭐 월봉만 봐도 지금 연봉이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5년, 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그때 한 $20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30배 정도가 오른 거야. 7, 8년 사이에.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그래픽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픽을 갈수록 고화질의 그래픽과 뭐 3D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에 쓰는 그래픽을 쓰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어떤 혁신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의 선두주자가 그 시장을 커가는 시장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커가는 시장에 여기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인 거죠. 그래서 GCPU 그래픽 CPU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겠죠. 가상현실이 발달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대장이고 원래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있던 회사가 시장이 커지는 거를 그대로 시장의 크기를 그대로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를 잡으셔야지만 진짜 대박이 터지고 이런 성장주를 발굴할 줄 아시려면 세상의 변화, 그 다음에 산업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이 안에 숨어 있는 이 안에서 지금 대장, 그리고 특히 CEO가 똑똑한 회사를 잡아서 이 세상의 변화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이 깔때기 시장이 커지는 거를 그대로 잡아먹고 있는 회사를 계속 체크하면서 쭉 따라가면 됩니다. 한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체크하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르는 일은.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엔비디아 같은 그런 차트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연봉이 안 보이는데 2005년 6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배 40배가 올랐습니다. 이 7년 만에. 어마어마하죠. 1억 넣어놨으면 70억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더 올라요. 엔비디아는. 지금 얘네는 넘버원이고 기술력이. 그리고 갈수록 고화질의 또 그런 그래픽 처리를 요하는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더 오른다. 그러면 지금 요즘 메타버스로 난리가 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동사는 광고 VFX, 영상 VFX,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AI 기반, 뭐 좀 어려워요. 디지털 미디어, 시각적 결과물, 그래갖고 이제 얘네가 그 가상현실을 할 때 그 그래픽에 관련된 거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실적은 지금 안 좋아요. 실적 안 좋은데 그런 쪽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지금 메타 대장으로 메타 대장이 아니고 메타 중에서 굉장히 지금 주요 주식으로 해서 요즘에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요즘 뻗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메타 바람이 불어서 쭉 뻗고 있는데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있는. 근데 요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컨센서스가 다 마이너스로 뜨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네가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어내면서 실적이 급증을 하고 이익을 급증을 하고 얘네가 요 기술이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이 메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가 이거의 대장이고 선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메타의 요쪽 기술의 시장이 커지는 거를 여기 자이언트 스텝이 그대로 가져간다면 자이언트 스텝은 뭐 10배 20배가 오르겠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를 알고 이 기술 자이언트 스텝이 갖고 있는 기술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냥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더라도 과감하게 들어가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쪽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메타 세계에서 중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이렇게 시장이 커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 주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죠.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장주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잘 찾아서 꿈과 실적이 같이 나오는 주식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꿈과 실적이 계속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슈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꺾인다고 하는 거지 이건 끝난 주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삼성전자 예를 들면 야 삼성전자는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 83,000원, 86,000원에서 1, 2년 동안 뭐 안 먹을 수도 있다고 해. 지금 원래 5만 원, 6만 원짜리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빅사이클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60% 70%가 올랐어요. 그러면 시장의 파이가 60% 70%가 커졌다는 것을 미리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시장이 지금 100인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00인데 150으로 커진다. 3년 동안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 1등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1등일 거야. 150% 시장이 커지는 거를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인데 얘는 9만 원은 주면은 딱 맞겠네. 한 50% 오르면 6만 원이니까 뭐 한 1.5 곱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가려면 얘네가 메모리 반도체 1등이 아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모멘텀을. 그래서 TSMC처럼 뭐 파운드리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에 새로 들어가서 그쪽에 성과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구조적 변화, 지금까지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바뀌는 거를 구조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예.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잘하면서도 알파로 붙이든지, 알파로 새로운 거를 붙여서 매출과 이익을 늘리든지 아니면 회사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구조적 변화입니다. 가령 이마트가 이베이를 먹는다. 그래서 이마트의 오프와 이베이의 온라인을 합쳐서 어떤 결과물이 터져 나오면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마트 이 주가는 30만원 그냥 뚫습니다. 심지어 100만원이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시장이 이마트와 이베이의 결합으로 인해서 이마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가 아닌 다른 이마트의 모습으로 변화할지 안 변화할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타켓이 되는 거고. 하지만 회장님이 똑똑하셔가지고 인수를 하신 다음에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하나 둘씩 인정을 받는다면 이 주가는 결국 몇 년 안에 10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변화가 결국에는 실적 향상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구조적 변화가 지금 이마트가 아닌 다른 꿈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이마트가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없던 그런 대형마트라는 꿈을 보여준 거예요. 대형마트는 지금은 이제 꿈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이마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형마트를 창동에서 1호점을 오픈하면서 대형마트라는 세계, 미국에 유럽에 있던 대형마트의 세계에 한국의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마트의 주가가 나왔듯이 한때 30만 원도 넘었던 그런 주식이 됐듯이 지금 새로운 꿈을 보여준다면 32만 5천 원까지 갔었던 그런 주식이죠. 그런 주식이기 이게 이제 꿈이 있으니까 간 건데 여기서 다시 또 다른 꿈을 보여준다면 10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보는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잡으신다면 진정한 가치 투자가 가능하고, 예, 가치 투자 이런 게 가치 투자죠. 뭐 맨날 그는 재무제표 백날 보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 뭐 컴퓨터가 더 잘하지 그러면. 회계사가 뭐 돈 제일 많이 벌지. 그리고 진정한 대박 줄을 잡으셔서 주식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는 다 대박을 꿈꾸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주식에 대박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요런 거는 공부 많이 하셔야죠. 예, 그 전에는 분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제 조금씩 차트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LG전자도 지금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거죠. 왜냐면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엄청난 가전에서의 기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 반도체도 했었고 뺏겼지만 그런 애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전장산업을 마그마라는 회사가 붙는다면 LG전자의 수익에 엄청난 수익을 줄 것이다를 거의 시장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가는 한 80% 2배 올려놓고 이제 보겠다는 거죠. 지켜보겠다는 거죠. 결과물을. 그래서 여기서 기대감으로 우선 정고를 넘기는 약간 힘들어도 우선 기대감으로 여기가 어디죠? 예, 여기가 한 17만 5천 원 주위까지는 한번 가고, 우선 여기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마그마의 어떤 그 결과물이 계속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것도 LG전자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구조적 변화를 해야 됩니다. 예, 결국에는 회사가 그래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회사, 다른 쪽에 가는 회사로. 그리고 섹터 오늘 철강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철강이 조정 주고 다시 간다. 끝난 거 아닙니다. 철강. 그래서 포스코도 한 4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철강이 오늘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징주는 대형주는 뭐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젠 같은 주식은 그냥 빠져나가기 반등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물 수제비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세요. 시젠은 구조적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대박 난 거예요. 그냥 그 로또 맞은 거죠. 자기들이 진단키트 만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진단키트를 엄청 팔아먹으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코로나가 매년 그냥 평생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진단키트를 어마어마하게 팔아먹는다면 이 주가가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시장이 알기 때문에 쭉 빠진 거고, 여기서 물린 애들이 한 번씩 튕기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등을 좀 더 빠져나가야 반등을 하는 거지, 이 회사가 이 세상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젠이. 그래서 제가 시젠이 지금 사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시젠이 4만원대 5만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시젠이 벌어놓은 돈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돈으로 회사를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진단키트 돈을 벌면서, 왜냐면 또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로 변신한다면 그 자금이 엄청난 그 또 능력인 거죠. 총알이 있으면 사업을 할 때도 총알이 있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젠을 다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진단키트 하나만 갖고 뭐 시젠이 지금 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나온다고 해서 뭐 대박 난다고 지금 사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주식을 꼭 뭐 차트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이 좀 있어야죠. 이 주식에 대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내년에는 오히려 카카오보다 좋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회사들 그 상장 시켜요, 네이버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또 그 한번 또 카카오를 능가하고 뿜을 거다. 예, 요런 거 참조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분위기는 뭐 한 번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다시 위로 가더라도 하루 정도 살짝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눌러주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은 못 간다. 그래서 한번 또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 예, 뭐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또 밀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참조하셔서 예, 매매하시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제가 또 아까 하나 또 뭐 드리려고 한 게 있었는데, 예, 카카오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예,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